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수익맨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힘든 경제 뉴스와 주식 정보들 제가 요약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하시고 영상 편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는데요. 로봇, 특히 ARM8처럼 생긴 협동 로봇을 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산업용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로봇인데, 이렇게 로봇이 커피를 내리고 치킨을 튀길 수도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비싼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CES 2024를 앞두고 모멘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이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ARM 협동 로봇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타사 대비 다양한 이제 그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로봇들의 라인업은 몇 킬로그램을 들 수 있느냐, 이 페이로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ARM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은 글로벌 크게 4개의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그리고 일본, 그리고 덴마크 기업, 가지 4개 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4개 나라에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 더욱더 다양한 라인업을 갖춰놓고, 그리고 25kg까지 들 수 있는 H 시리즈를 출시하면서도 강점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들을 전체적으로 전방 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납품을 지금 성공을 하면서 관련된 레퍼런스를 쌓고 이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도 이제 막 300억, 400억인데 시가총액이 7조잖아요. 이에 대해서 너무 뭐 말도 안 되게 비싼 밸류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납품이 이제 지속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수 있고, 현재 2,000대 정도 1년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엔 4,000대, 그리고 이후에는 6,000대까지 생산량을 늘려간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고, 충분히 레퍼런스를 통한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출 상승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율도 감소되기 때문에 2025년에는 빠른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협동 로봇 관련된 시장 규모는 뭐 조금 다 말들이 너무 좀 나이브한 좀 낙관적인 전망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DS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향후 100조 정도의 시장까지로 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도 있는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다 고령화되고 있고 인건비는 비싸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인권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동 로봇이 우리 일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산업 현장뿐 아니라 이런 일상에서 사실 치킨 튀기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잖아요. 치킨 가맹점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얘기 들었는데 치킨 튀기는 게 돈은 벌어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접으신 분도 있다라고 듣기도 했고, 상당히 고역인 일이에요. 기름 앞에서 좀 다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협동 로봇을 통해서 좀 대응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노조 리스크가 지금 최근 들어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임금에 대한 부분들, 서로 간에 그 만족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부 인력이 계속해서 로봇으로 좀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업 현장뿐 아니라 의료 시설 현장에도 이렇게 팔을처럼 생긴 로봇이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조해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관련된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최대 이렇게 100조 원 가량의 시장이 기대되는 만큼 그 안에서 경쟁사들 딱 세 곳 정도 있는 거예요. 덴마크 기업, 그 다음에 일본, 일본, 대만 기업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기업들 대비 현재도 라인업을 세게 갖춰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최저임금 상승이나 인구 감소에 따라 가지고도 로봇 관련 산업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런 ARM8처럼 생긴 협동 로봇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고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성이 이제 각종 로봇 관련 법안들 이슈를 통해서도 모멘텀이 나왔던 상황인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한 10만 원 아래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들은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오버행 이슈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상당히 커요. 68%, 거의 우리사 주가자면 70%가 잠겨 있죠. 이 물량이 나오진 않겠지만 30%라고 해도 상당한 부분입니다. 30%라고 2조 원이 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이 이제 청약을 이 공모에 IPO 참여할 때 우리는 몇 달 동안은 팔지 않고 가져갈게요 하면서 물량을 조금 더 받습니다. 그런 걸 이제 확약, 의무보유 확약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수량이 잠겨 있는지 한번 볼게요. 왜냐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한 지 곧 3개월이 되거든요. 10월 5일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1월 5일이면 3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즉 3개월부터는 팔 수 있는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물량이 230만 주입니다. 또 6개월 되는 시점 4월에 240만 주가 나오게 되는데 적지 않은 수량이죠. 예, 상당히 많은 수량이 이렇게 시장에 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1월까지는 당분간 이 오버행 이슈 그리고 좀 밸류에 대한 이슈 속에서 한 번 조금 눌림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9만 원 아래까지 가면은 그냥 뭐 웬만하면 9만 원 아래까지 와주면 그냥 사셔도 될 것 같고요. 한 9만 원 초반에서도 지지받은 다음에 올라가면 또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 지금은 약간 좀 일부 조정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예, 보셔야 되고, 하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고 또 단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글로벌리 제일 큰 가전 행사죠. CES 2024가 내년에도 라스베가스에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삼성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신제품들 관련된 이슈들도 부각이 될 수 있고, AI 관련된 산업 이슈들도 더욱더 부각될 수 있지만, 로봇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그 눈으로 실제로 보고 체감을 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바이어들도 만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9일과 12일에 있는 CES는 상당한 모멘텀이 된다. 하지만 이 3개월 화각이 돼가서 나오는 물량, 200만 주가 넘는 이 물량도 역시도 1월 5일부터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1월 5일 3개월이니까 1월 6일 날부터 나오겠네요. 달력을 한번 좀 볼게요. 1월 5일이 금요일이니까 1월 6, 7, 8, 9. 1월 9일부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동시에 이슈가 진행이 된다면 다음 주 연말은 좀 관망사로 보이고, 그 1월 첫째 주 시장 조금 뭐 반도체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가는 사이에 맞게 약간 조정 준다면 투자 로보틱스는 한번 매수 기회를 잡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전반적으로는 성장성이 어쨌든 커요. 관련된 로봇 시장 규모도 크고 이 협동 로봇 관련해서 시장을 현재 선제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배 이상이긴 하지만 좀 확실한 아이템을,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계속해서 매출 내고 영업이익을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도 수출에 집중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 수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로봇이 어쨌든 형태가 좀 크잖아요. 이걸 항공기로 옮기고 하나하나 옮기다 보니까 비용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가면서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 내면서도 해외 시장을 강력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 시장에 대한 강력한 레퍼런스를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산 물량이 2,000대에서 4,000대 그리고 6,000대로 늘어난다면 이후에는 큰 바로 매출의 성장 그리고 관련돼서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방향성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비중을 다시 없는 분들은 좀 담아 보실 수도 있겠고, 일부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좀 하고 있는지, 어떠한 좀 미래 가능성을 볼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구체적인 목표가 얼마까지 가겠다는 두산 로보틱스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경우에는 또 말 그대로 한없이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10만 원을 넘어가지고 한없이 그냥 뭐 1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가총액 10조까지도 언제든 찍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번 수급 여부 좀 보면서 큰 미래 그려가고 중간에 제가 이슈 나오는 거는 또 챙겨가지고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편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